우리 아이가 시험 점수 하나에 막 울고 웃고 그 숫자 때문에 너무 불안해해서 걱정 많으시죠? 대체 왜 저러나 싶으실 텐데 사실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고민이거든요.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만약 우리 아이가 시험 결과에 유독 예민하게 군다면요. 이걸 그냥 아이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. 어쩌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.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. 시험 점수 하나로 아이의 가치 전체를 막 평가하는 것 같고요. 실제로 한 코치님이 자기 아들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겉으로 보이는 현상 말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?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점수에 목을 매는 걸까요? 점수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다가 또 금방 절망하는 아이의 마음속, 그 안에는요, 아마 우리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아주 복잡한 마음의 지도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지도를 한번 펴셔보시죠. 아이들의 이 불안감 뒤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해요. 첫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두려움, 두 번째는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,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짐작하는 사회나 친구들로부터 오는 압박감이죠.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마음 아픈 원인이 바로 이건데요.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.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만, 그래야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주고 자랑스러워할 거야. 바로 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생각, 이게 아이의 마음을 꽁꽁 묶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. 네, 바로 이거예요. 이게 아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생각이 결국 점수는 나의 가치라는 끔찍한 공식으로 이어지고 아이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거죠. 이렇게 되면요,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.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자책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결과에 집착하는 완벽주의자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불안의 고리를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?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3단계 코칭법은요, 아이와의 대화 초점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확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에요.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감정. 둘째, 과정. 셋째, 성장.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예요. 아이의 눈을 점수라는 결과물에서 노력이라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돌려주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. 바로 몇 점 받았어? 이 질문을 잠시만, 아주 잠시만 멈추는 겁니다. 그 대신에 시험 결과를 받아든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 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.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. 결과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해? 괜찮아. 점수가 어떻든 네가 노력한 건 변하지 않아. 엄마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. 이렇게요. 점수와 너의 가치는 아무 상관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. 이게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. 두 번째 단계는 칭찬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. 그냥 잘했다. 이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.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, 무엇을 잘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했는지를 들었을 때 훨씬 더 크게 성장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,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칭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바로 이렇게요. 지난번에 그 어려워하던 수학 문제 있잖아. 포기 안 하고 3번이나 다시 풀어보는 거 엄마가 봤어. 정말 대단하더라. 바로 그 끈기가 너를 성장시키는 진짜 힘이야. 이런 식으로 아이가 실제로 했던 행동을 짚어주면요,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. 결과보다 내 노력과 태도가 더 소중한 거구나 하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. 이건 아이에게 주도권을 돌려주는 거예요. 아이가 어쩔 수 없는 점수를 목표로 삼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행동을 목표로 정하게 도와주는 거죠. 이게 아이에게 내가 내 공부를 통제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불안감을 확 낮춰줍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대화죠. 우리 이번에는 무조건 90점 맞기 이런 목표 말고 내가 지난번보다 오답노트 정리하는 시간을 2배로 늘려볼게요 처럼 네가 직접 할 수 있는 행동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때?
이런 식으로요. 이걸 통해 아이는 자기 성장이 점수라는 외부 평가가 아니라 내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. 이게 바로 진짜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 아니겠어요? 자,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쓰는 말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. 왼쪽에 있는 몇 점 맞았어? 이 질문은 아이를 결과라는 감옥에 가둬버려요.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 하느라 정말 애썼구나. 이 한마디는 아이의 노력을 따뜻하게 안아주죠.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의 차이가 아이에게는 불안과 안정감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칭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부모로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,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아이의 가치는요,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.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성적표에 찍힌 그 숫자 몇 개가 어떻게 우리 아이의 전부를 말해주겠어요? 그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, 착한 마음, 남몰래 흘린 땀,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. 결국 시험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닻은요, 바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.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을 믿고 응원해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겁니다. 자,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, 아이에게 성적표 대신 하루의 과정에 대해 한번 물어봐 주세요. 오늘 하루 어떤 노력을 했는지, 또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, 그 사소한 대화 하나가 점수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아이의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